안녕하세요. 철학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웃고 떠들고 긴장하느라 이미 녹초가 되지는 않으셨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스마트폰 속 연락처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쓰며 관계를 맺고 있는 걸까? 우리는 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노력하고 미움받지 않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불행의 대부분은 바로 그 사람에게서 옵니다. 오늘은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빌려 당신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보려 합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나로 서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긴다. 우리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타인의 온기를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온기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데이거나 찔리고 맙니다. 이 딜레마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유명한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어느 춥고 시린 겨울날이었습니다. 고슴도치 몇 마리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체온을 나누고 싶었던 그들은 서로에게 바짝 몸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가 상대방의 살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해지려고 다가갔는데 오히려 고통만 남은 것이죠. 놀란 고슴도치들은 황급히 서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시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추위를 견디자니 외롭고 다가가자니 아픈 상황. 고슴도치들은 이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모였다가 흩어지고 다시 모였다가 흩어지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들은 마침내 발견합니다.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온기만 나눌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말이죠. 우리들의 인간관계도 이 겨울날의 고슴도치와 똑같습니다. 내면의 공허함과 권태, 그리고 뼈저린 외로움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찾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적막함이 두려워 의미 없는 술자리에 나가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수다를 떱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가간 결과는 어떤가요? 상대방의 무례한 태도, 나와 맞지 않는 성격,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가시에 찔려 우리는 또다시 상처를 받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후회합니다. 차라리 혼자 있을 걸. 괜히 나갔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기술이 바로 예의라고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선을 넘으며 무례하게 군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가시로 당신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가시를 껴안고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내 가시도 세워서 상대를 찔러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간단합니다.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당신이 차가워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서로 찔리지 않기 위한 현명한 거리를 확보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누군가 때문에 아팠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단지 우리가 너무 가까웠을 뿐입니다. 이제 조금 떨어져서 나만의 온기를 찾아보세요. 그 거리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관계를 맺는 이유를 아주 냉소적이지만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그 고통을 잊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막상 그 고통이 사라지고 안정적인 상태가 되면 인간은 곧바로 지루함, 즉 권태를 느낍니다. 사람들이 때를 지어 몰려다니는 이유는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끔찍한 권태를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텅 빈 공간을 스스로 채울 능력이 없기에 타인의 소음으로 그것을 메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내면이 빈곤한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집착한다. 생각해보세요.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자신만의 세계가 확고한 사람은 굳이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도 책을 읽거나 사색을 하거나 자신만의 취미에 몰입하며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입니다. 반면에 내면이 텅 빈 사람들은 잠시도 혼자 있지 못합니다. 혼자 있으면 자신의 초라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시끄러운 곳을 찾아다닙니다. 남의 뒷담화를 하고 의미 없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공허함을 잊으려 합니다. 만약 당신 주위에 만날 때마다 남 이야기를 하거나 끊임없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 자신의 심심함을 달래려는 사람이 있나요?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 도둑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훔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당신의 평온을 깨뜨리는 사람들을 굳이 곁에 둘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정신적인 수준이 나와 맞는 사람이 있고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는 마치 고기를 던져주지 않으면 지저대는 개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하거나 그들을 바꾸려 노력하지 마세요. 그것은 돌멩이를 들어 올리려다 허리를 다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세상에는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가볍게 넘기세요. 그것이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피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빌려 당장 정리해야 할 사람의 유형을 3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당신의 실패를 보며 은근한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이 좋았네라며 깎아내리거나 미묘하게 기분 나쁜 표정을 짓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힘든 일을 겪으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자세한 내막을 캐묻습니다. 마치 남의 비극을 드라마 보듯이 즐기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 중에 가장 추악한 것이 시기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과는 절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잘 될수록 배가 아파서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독을 품고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대화는 탁구공을 주고받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상대도 한마디 하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교류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을 그저 관객으로 취급합니다. 자신의 자랑거리,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자식 이야기 끝도 없이 쏟아냅니다. 당신이 입을 떼려 하면 말을 자르고 다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만남이 끝나고 나면 어떤가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다가 아닙니다. 감정의 착취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유지할수록 당신의 자존감만 갉아먹을 뿐입니다. 세 번째는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다가 부탁할 게 생기거나 아쉬운 일이 있을 때만 친구야, 잘 지내지? 하며 나타나는 사람들. 그들은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절하면 친구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오히려 화를 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친구는 나의 불행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질투하지 않고 바라봐주는 사람이다. 이익을 위해 모인 관계는 이익이 사라지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정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저 거래였을 뿐입니다. 이런 가짜 관계들을 정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화번호부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운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잡초를 뽑아낸 자리에 새로운 꽃이 피어나듯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이제 쇼펜하우어가 가장 강조했던 주제, 고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과 외로움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뜻합니다. 남들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서 느끼는 비참함,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슬픔이죠. 반면에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뜻합니다.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 나 자신과 대화하며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일 때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우리가 타인과 함께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씁니다.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짓고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하고 싶은 말을 삼킵니다. 나의 취향보다는 다수의 취향을 따르고 나의 속도보다는 남들의 속도에 맞춥니다. 이것은 일종의 구속입니다. 타인과 함께 있다는 것은 내 자아의 절반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에 깊이 잠길 수 있습니다. 이 고독의 시간이야말로 나의 영혼이 성장하고 나의 내면이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뛰어난 예술가, 철학자, 위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모두 고독의 애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남들이 시끄러운 파티를 즐길 때 그들은 조용한 방에서 자신만의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마치 텅 빈 방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나 자신과 친해지는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흥미로운 생각과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내면의 자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건강한 몸, 평온한 마음,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안목. 이런 내면의 자산을 가진 사람은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은 외부의 행복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쌓아 올린 지혜와 평온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나만의 보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고독을 즐기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합니다. 내가 혼자 밥을 먹으면 처량해 보일까? 내가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인기 없어 보일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타인은 생각보다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도 자기 인생 살기에 바쁘고 그들도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든 누구와 있든 그것은 그들에게 잠깐의 가십거리일 뿐 돌아서면 잊어버릴 일입니다. 남들의 시선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습니다. 그 먼지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싼 옷을 입고 남들에게 자랑하는 기쁨보다
편안한 옷을 입고 산책하며 느끼는 바람의 감촉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단념하세요. 나를 싫어할 테면 싫어해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런 배짱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론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그는 행복을 쾌락의 획득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더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친구, 더 큰 성취.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큰 고통이 없는 상태다. 건강한 몸으로 아침에 눈을 뜨고 걱정 없이 따뜻한 밥을 먹고 오늘 하루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 것.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 그것이 바로 최상의 행복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이미 행복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더 큰 자극과 쾌락을 좇느라 지금의 평온함을 지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열광적으로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인간관계입니다. 넓은 인맥을 자랑하려 하지 마세요. 좁더라도 깊은 관계, 아니 관계가 없더라도 나 스스로 평온할 수 있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삶입니다. 오늘 밤은 복잡한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지우고 그 자리에 나를 아껴주는 마음을 채워 넣으세요. 당신은 혼자일 때 가장 빛납니다. 당신은 혼자일 때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고단한 마음에 작은 쉼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학 이야기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